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버스 회사에 재직 중인 빅토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스페인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여성 버스기사 출신으로 버스기사로 시작해서 마드리드에서 꽤나 유명한 버스 회사의 간부까지 올라가게 된 다소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잘 나가던 저희 회사는 최근 들어 엄청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신규 회사들 때문에 저희는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했고 결국 마진을 엄청나게 줄이면서 적자 사업을 이어나가야 했거든요. 그러다 결국 결정을 내린 것이 바로 다른 선진국들의 교통 인프라를 답사해오는 거였습니다. 이건 기존보다 훨씬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회사의 결정이었고 파견 인원은 저와 여성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카밀라와 루시아나로 정해졌죠. 아무래도 성별이 같으면 숙박비 등 많은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저희는 다소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렇게 대중교통 인프라가 몹시 선진적이라던 일본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몇 주 전 회사 측은 갑자기 말을 바꿔왔는데요. 일본보다 한국행 비행기 표값이 더 저렴하니 한국으로 갔다 오라는 거였죠. 이런 황당한 회사의 지시에 저희는 어이가 없어서 벙찔 수밖에 없었고 카밀라는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대체 뭘 배우고 오냐며 자신은 일본에 가고 싶다며 생떼를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이번 팀의 팀장을 맡게 된 저는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 엄청난 곤란함을 느꼈지만 어찌어찌 카밀라를 잘 설득해서 한국에 무사히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인천공항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여행객들을 위한 설명들이 적혀 있었는데 놀랍게도 영어 옆에 적혀 있는 QR코드를 스캔해보니 자동으로 스페인어로 번역해주는 놀라운 시스템을 구현해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국 공항은 통 쓰일 것 같지 않은 제3국의 언어 또한 모조리 번역해두는 믿기 힘든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었죠. 부끄럽지만 스페인 공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설명들이 영어 및 스페인어만 지원하기에 저는 이렇게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된 한국에 엄청난 감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카밀라는 일본도 이 정도 인프라는 갖추고 있을 거라며 여전히 한국이 아닌 일본에 갔어야 했다며 초를 치더군요. 그런데 그때 여기저기 두리번대고 있는 저희에게 한국인 공항 직원이 다가오더니 이내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인천공항에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가 가능한 택시를 직접 잡아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다소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그녀는 현재 공항 연계 외국인 택시는 시범 서비스 중이라 택시비가 일반 택시 요금과 같을 뿐만 아니라 영어가 가능한 택시기사가 직접 한국의 다양한 관광지나 궁금한 점 등을 설명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믿기지 않는 서비스에 곧바로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수지타산도 안 맞고 사기일 것 같았거든요. 도대체 어떤 나라가 관광객을 위해 이 정도 서비스를 제공한단 말인가요? 유럽에서는 외국인이라면 어떻게든 털어먹으려고 해서 경찰들조차 터무니없는 이유로 관광객에게 뇌물을 요구해대는데요. 심지어 외국인은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힘든 점을 이용해서 공항 직원들은 관광객의 수화물을 대놓고 털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공항 직원이 자국의 택시업체와 짜고 치고 저희의 돈을 털어먹기 위해 접근한 거라고 확신했어요. 실제로 스페인에서는 택시기사와 호텔 직원이 짜고 쳐서 관광객에게 몇 배나 되는 요금을 받는 사기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감히 사기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스페인 출신인 저희에게 이런 터무니없는 사기를 치려고 하다니 저는 한국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치 없는 루시아나는 좋다며 덥석 공항 직원의 말을 들어버렸고 그렇게 저희는 억지로 공항 밖 택시 승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루시아나에게 질책의 눈빛을 보냈지만 바보 같은 그녀는 자신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그녀는 그저 멍청한 웃음만을 보이며 시작부터 운이 좋다는 헛소리나 해대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도 앱을 켜서 혹시 모를 거리 사기에 대비했고 미터기도 계속해서 응시하며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한국의 택시는 고급 방향제 냄새만이 날 뿐 어떠한 악취도 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승차감도 무척이나 좋았고 시트는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이건 스페인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모습이기에 저는 황당한 감정마저 느껴야 했는데요. 사실 스페인의 택시는 수십 년은 된 오래된 중고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가죽 시트 상태나 승차감이 썩 좋지 못합니다.
심지어 스페인에서 택시는 걸어다니는 흡연구역쯤으로 여겨지고 있기에 택시기사들은 승객들과의 상의도 없이 담배를 피워대곤 하죠. 언제 한 번은 제가 독한 담배 냄새를 견디다 못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항의를 했는데요. 택시 기사는 그런 저를 보고 씩 웃더니 자신만 흡연을 하고 제게는 담배를 주지 않아서 삐진 거냐면서 자신의 담배를 건네며 같이 피우자는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즉 스페인 택시기사들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잘못된 행동인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택시는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항 직원의 말은 전부 사실이었는지 택시기사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한국의 여러 명소들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거의 전문적인 가이드만큼이나 친절하고 풍부한 설명을 해주는 한국인 택시기사의 말솜씨에 저희는 한국은 정말 차원이 다른 나라구나 싶어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몹시 안전하고도 저렴하게 서울에 위치한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제 불신과 감시가 무색하게도 한국인 택시기사는 사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며 저희에게 간식까지 건네주는 놀라운 친절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나 일본만을 외쳐대던 카밀라도 한국 택시를 경험한 뒤부터는 조금은 한국이 좋아진 듯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숙소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카밀라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보이는 다소 황당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카밀라는 예상과는 달랐던 한국의 멋있는 풍경에 빠져 택시에서 연신 한국의 풍경을 촬영하다가 그만 휴대폰을 놓고 내렸기 때문이었어요. 이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저희는 회사의 예산 문제 때문에 한정된 인원으로 파견을 온 만큼 팀원들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외국에서 휴대폰을 구할 수 있을 리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저 머리를 감싸진 채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직원이 저희에게 전화를 걸더니 이내 저희 보고 1층 로비로 나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로비로 향하니 숙소 직원은 카밀라의 휴대폰을 건네며 이게 저희의 휴대폰이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믿기 힘든 상황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던 저희에게 직원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택시기사님이 방금 전 입실하신 손님의 휴대폰이라며 제게 맡기고 가셨거든요. 투숙객분들의 휴대폰이 맞으신 건가요? 사실 스페인에서는 택시에 휴대폰을 놓고 내리면 다시 되찾을 방법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택시기사의 주수입은 운행 수입이 아닌 분실물을 작물로 팔아넘기는 데서 나오는 수익이라는 소리도 있을 정도죠. 심지어 택시 강도 사건도 심심치 않게 벌어질 만큼 택시를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스페인이기에 저희는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상황에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인들은 원래 이런 비싼 분실물도 전부 찾아주는 거냐고 물을 뿐이었죠. 그러자 숙소 직원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택시에는 애초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손님들의 귀중품을 훔치려야 훔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블랙박스가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조차도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에 절대로 손대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이걸 보세요. 저희 숙소도 손님들이 깜빡하고 놓고 간 귀중품들을 보관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그녀가 저희에게 보여준 분실물 보관함에는 각종 휴대폰과 고가의 전자기기들이 즐비해 있었는데요. 숙소 직원이 투숙객들의 방을 몰래 따고 들어가 귀중품을 훔쳐대는 스페인과는 차원이 달랐던 한국의 모습을 본 저희는 그저 생각을 멈추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한국에서의 첫날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답사를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한국의 버스 답사가 저희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말입니다. 일단 저희는 숙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는데요.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정말 놀랍더라고요. 한국의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가 오기까지의 남은 시간과 버스의 현재 위치까지 정확히 알려주는 전광판과 에어컨까지 구비되어 있었거든요. 저희는 한국의 최첨단 GPS 기술에도 놀랐지만 이러한 인프라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스페인에서 이런 고가의 기계를 방치해뒀다간 누군가 GPS 전광판과 에어컨을 전부 다 분해해서 훔쳐갈 것이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놀라운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수준 높은 인프라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웠습니다. 또한 저희는 한국 버스를 탑승함과 동시에 또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의 버스는 친환경적인 전기버스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전에 택시기사가 알려준 대로 한국의 버스는 교통카드 하나만으로 탑승과 환승까지 가능했는데 한국인들은 그것도 귀찮은지 휴대폰 하나만으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스페인의 경우 전기차는커녕 수십 년이나 된 고물 버스를 아직까지 몰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스페인 시내버스는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나 승객들이 많이 탑승하기만 하면 자꾸만 퍼지는 바람에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퍼지면 수리를 하는 건 전부 버스기사의 몫인데요. 오죽했으면 저희 회사는 차량 정비 자격증이 있는 버스기사만을 채용 중에 있죠. 상황이 이러니 스페인의 시내버스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늦는 일은 너무나도 흔한 것입니다. 심지어 스페인의 버스는 아직도 현금으로 버스표를 결제하므로 버스기사들은 자신이 은행원인지 운전사인지 모르겠다며 불평을 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어떻게 한국은 스페인보다 거의 30년은 앞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지 저는 이러한 놀라운 인프라를 당연하다는 듯 이용하는 한국인들에게 부러움마저 느꼈죠. 물론 한국인 승객들은 훌륭한 인프라만큼이나 멋진 매너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국 버스에서는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노약자석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신사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좌석 안쪽부터 채워앉는 배려심까지 보여줬는데 한국인들의 기계처럼 철저하게 매너를 지키는 모습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움도 잠시 루시아나가 버스의 빈좌석에 앉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깜짝 놀라서 루시아나가 제정신인가 싶었는데요. 스페인 버스기사들은 절대로 버스 좌석에 앉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버스 좌석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더럽기 때문입니다. 가끔 낮술을 즐기는 주정뱅이들이 좌석에 오줌을 싸고 간다거나 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학생 시험 기간이라도 다가온다면 학생들이 이동 시간을 아끼겠다며 버스에서 음식과 음료수를 먹고 전부 버스 뒷좌석에 안 보이는 곳에 버리고 가서 버스에 벌레와 쥐가 들끓게 되는 주범이 됩니다. 심지어 버스 회사에서는 버스 청소 인력도 따로 구비해두지 않기에 이러한 쓰레기들은 버스기사가 전부 청소해야 하는데요. 오죽했으면 스페인 버스기사의 주된 역할은 버스 운전이 아닌 청소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죠. 하지만 한국에는 그러한 수준 낮은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음료수나 음식을 들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자체가 없더라고요. 루시아나는 이러한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을 이미 알고 있는지 한국은 버스에 냄새가 나는 음식이나 음료를 가지고 탑승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며 한국의 버스 좌석은 깨끗해서 앉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건네오더군요. 스페인에서 버스에 음료 반입을 금지시키면 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냐며 시위가 열릴 것이 분명한데 한국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더 수준 높은 규정들이 공감을 사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수준이 다른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한국인 버스기사가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버스 정류장에 한동안 차를 정차하더니 갑자기 못 볼 거라도 본 듯 황급히 버스에서 내려 어디론가 뛰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의 돌발 행동에 깜짝 놀랐고 이내 버스의 강도가 들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스페인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승객들을 버리고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가다니 저는 한국에 엄청난 실망감을 가진 채로 동료들과 함께 버스에서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겁을 하며 난리를 치는 제게 어떤 한국인 승객이 영어를 사용하며 말을 걸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기요, 내릴 거면 뒷문으로 내리셔야 해요. 앞문은 탑승하는 사람 전용이거든요. 저는 이 상황의 입구, 출구를 가리고 있는 한국인에게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이내 지금 버스기사가 도망간 거 안 보이냐며 버스가 납치된 모양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화를 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제게 말을 걸었던 한국인 남성은 다소 황당하다는 듯 저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이내 박장대소하며 제게 놀라운 말을 건네오기 시작했습니다. 납치요? 기사 아저씨는 그저 화장실이 급해서 1분만 양해를 구한 것뿐이에요. 한국의 대부분의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기사를 위한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고 버스기사가 대변이 마려울 경우 대체 버스기사로 교체하는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납치 사건이 발생하는 건 외계인이 지구인을 납치할 확률보다 더 적답니다. 저는 그의 대답에 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단 말인가요? 유럽에서 버스기사가 화장실이 급한 경우
버스 정류장에서 수십 분이나 떨어져 있는 유료 화장실까지 갈 수는 없으므로 그저 골목길로 나가서 아무데나 오줌을 싸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 버스기사에게는 화장실 문제가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죠. 그러나 한국은 역시 인류의 선진국답게 빈틈없는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 버스를 타며 이런저런 사항들을 관찰했고 결국 종점에서 내린 저희는 스페인은 한국을 절대로 따라하지 못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도로 인프라도 수준급으로 유럽에서는 발에 치일 정도로 흔하다는 포장이 불량한 곳도 전혀 없었고 도로 노면 표시도 무척이나 잘 정리되어 있어서 운전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혼란도 주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인프라와 시민의식은 이미 유럽을 아득히 뛰어넘은 지 오래라 저희는 흉내조차 못 낼 수준에 이른 상태였죠. 한국의 높은 수준을 경험한 저는 문득 한국에서 버스기사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행정일은 제 적성에 안 맞아서 스트레스를 받던 참이었거든요. 그렇게나 한국은 싫다던 카밀라도 자신도 한국에서 전기버스를 한번 몰아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며 울부짖었는데요. 그녀는 한국을 한번 경험한 이상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겠다며 스페인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더군요. 한국은 끝까지 제게 엄청난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믿기지 않는 경험을 했던 스페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